여자 배구 팬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DC 인사이드의 여자 배구 갤러리에서는 이재영, 이다영 팬들이 두 선수에게 조금만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게시물을 무차별적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몇 년간 악명이 높았는데 피해 저의 글이 갤러리에 올라오자 역시나 칼싹을 해버렸고 이에 피해 자가 네이트에 글을 올리면서 사태가 몇십 배로 커졌다. 무분별한 삭제로 권력을 휘두르던 행위가 결국 눈덩이처럼 굴러와 그들이 응원하던 선수에게 돌아가는 인과응보를 당한 것. 결국 해당 무차별 삭제의 중심으로 지목된 부매니저를 포함해 모든 매니저들이 사퇴했다. 현재 피해 저의 게시물을 무시하고 증거를 30개는 찾아오시던가요? 라고 비아냥거렸던 그 부매니저는 배구계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가 응원하는 선수를 저격한 다크나이트라고 놀림받고 있다. 그러나 사퇴한 줄 알았던 주동자 매니저가 다른 아이디를 생성 후 다시 갤러리 매니저를 인계받은 정황이 확인되어 재사퇴를 요청하는 갤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는 여배길만의 문제는 아닌 게 DC 인사이드 배구 갤러리에서는 아예 이재영 이다영 팬들과 그렇지 않은 유저들의 전쟁이 벌어졌다. 이쪽의 이재영 이다영 팬들은 쌍둥이를 옹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김연경의 성적을 거론하며 무슨 월클이냐, 김연경이 팀 몰락의 주범이다, 김연경이 광고나 찍으니 팀 성적이 개판이 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김연경에 대한 공공연한 명예훼손을 저지르고 있다. 이재영의 네이버 팬카페인 재영타임에서도 이재영을 위로하는 글이 주가되어 있는데 역시나 과거 김연경을 비난했던 악성 팬클럽답게 충분히 질타를 받고 있다. 이번 일로 돌아설 팬들은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등 가해자를 옹호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이재영을 위로하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피해 자들을 위로하고 사과하는 글은 더더욱 찾아볼 수가 없고 심지어 2차 가해까지 저지르고 있다. 물론 이 사건으로 팬카페를 탈퇴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으며 결국 해당 카페의 폐쇄를 청원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가고 말았다. 이는 이다영의 공식 팬카페 다영 주템베에서도 마찬가지라 가해자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희대의 망한 글이 올라올 정도다. 곧이어 터진 남자부의 학교폭 역사때와 비교해보면 쌍둥이의 악성빠들이 정말 악질이라는 것이 단번에 드러나는데 송명근은 팬들이 아예 등을 돌리고 실드치는 사람도 거의 없어서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반면 이재영과 이다영은 빠들이 우리 쌍둥이만 폭행했냐, 어린 시절의 실수, 한국 여배의 미래인데 봐주자라고 어떻게든 옹호를 한다. 심지어 김연경이 국내로 와서 배구판을 망쳐놓고 있다는 망언까지 저지르고 있다. 이 작자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 이재영과 이다영 두 선수는 배구 경력이 그치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차라리 다행이고 최악의 경우 촉법소년 미적용 및 공소시효 미만 유효부 등에 따라 사법 처리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사건 때 승부조작범들 중 하나인 마재윤의 경우 영구제명은 당연히 기본이고 징역 1년 플러스 집행유예, 2년 플러스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벌까지 같이 받았다. 이재영, 이다영의 경우 코보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봤을 때 칼로 협박, 구타 및 폭언 관련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배구계에서의 영구제명은 물론이고 이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빨간 줄이 그어지고 나면 다른 쪽으로의 일자리를 찾아보고자 할지라도 이미 인간 말종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기 때문에 타 분야 진출조차 막막해질 것이다. 다만 이는 공소시효가 소멸되지 않았을 때의 얘기고 형소법 제249조 제1항 제1, 2와 동법 제251조에 따라 가중처벌을 제외하고 무기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가 인정되어야만 15년 이상의 공소시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은 극히 낮다. 처벌하려면 피해 제 목숨을 위협하는 중상해의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시효인 10년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사실상 형사적 처벌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언론과 대중의 시선을 이재영 이다영에게서 돌리기 위해 GS 칼텍스 소속 이소영과 강소희의 학교폭 력 과거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돌아다니는 등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소영과 강소희의 뒷조사를 하는 악질 팬들. 그러나 GS 칼텍스 소속 김유리 선수의 경우 오히려 흥국생명에서 데뷔했을 시절의 한 선배의 괴롭힘 때문에 은퇴 이후 복귀를 해야 하기까지 했으니 이는 사실 우리 흥국생명은 예전부터 집단 따돌림이 빈번했던 팀이었다라고 자폭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설령 저 선수들이 진짜로 폭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재영과 이다영의 잘못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예전부터 이재영 이다영의 앞질 팬들은 이재영에게 같은 포지션 경쟁자인 이소영과 박정아 두 선수에게 경기가 있는 날이건 없는 날이건 온갖 인신공격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쌍둥이가 배구계를 사실상은 퇴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후배 선수였던 강소희에게까지도 조선족이라느니 중국인이라느니 부모님까지 공격하는 악질적인 글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어 배구 팬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보통 이런 대형 사건이 일어나면 팬들이 등을 돌리거나 최소한 잠수라도 타는 것이 정상인데 위 사례에서 보다시피 쌍둥이 팬덤은 유독 끝까지 약물고 실드치는 악성 개인 팬들이 많다. 이 악성 팬들이 하도 행패를 부리다 보니 팬카페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쌍둥이 자매를 조금이라도 옹호하는 순간 다굴이 들어온다. 내상의 쌍둥이 빠들은 질이 안 좋기로 유명한데 배구 팬들은 하도 시달려서 학을 떼는 수준이고 서진용과 이재영이 공개적으로 만날 때 이재영 빠들이 SK의 팬들을 상대로 서진용을 비하하면서 이재영이 아깝다고 분탕을 친 적도 있어서 다른 스포츠 빠들도 뭐 저런 악질들이 다 있냐고 인식하고 있다. 모 사이트에서는 아예 쌍퀴, 쌍둥이 플러스 바퀴벌레, 둥선당, 쌍둥이 플러스 공선당 같은 멸칭을 쓰면서 개인 팬덤을 까는데 악괴들이 여기저기서 개판을 치다 보니 까는 별명도 다 퍼져서 이제는 어딜 가든 둥선당이라 부르면서 깐다. 심지어 언론에서도 악성빠들을 비판하고 있다. 학폭 옹호한 이재영 이다영 팬클럽, 이재영 이다영 팬클럽, 학폭 옹호 ING 일개 팬덤이 언론에게 공개적으로 적격당하는 것은 정말 드문데 그걸 해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피해 자까지 욕해가면서 이들이 이재영, 이다영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며 또 항상 그들을 응원할 거라 생각한다면 더더욱 틀린 생각이다. 애초에 자기들 이해 타산에 따라서 옳은 소리까지 배척하면서 공인들을 응원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들은 나중에 이재영, 이다영이 진심으로 뉘우친 다음에 물론 가정이지만 팬카페를 향해서 응원하는 건 좋은데 제발 지나친 비난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자신들과 반대되는 말을 하거나 또는 팬카페의 과격한 방식에 실망해 카페를 나가겠다고 말한다면 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재영, 이다영 두 선수를 당장 태세 전환해서 죽도록 비난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소리이다. 아닌 말로 지금도 다른 사람들의 지나친 비난이 아닌 정당한 비판이나 조언조차도 수용을 하지 못하고 안펠로로 몰이하면서 배척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저들이 이재영, 이다영 두 선수가 좋은 말을 한다고 과연 저 말을 귀담아 들을 리가 있겠는가. 다만 이와는 별개로 이재영과 이다영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팬으로 남아주겠다. 이런 말까지 악성 팬덤으로 몰아가는 것 또한 문제는 있다. 물론 피해, 자보다 가해자를 우선시하는 태도는 개선해야 하지만 이렇게 가해자들을 무작정 비난한다고 해서 모두가 진심으로 피해, 자를 생각하는 것만은 아니기도 하다. 중국 악성 팬들 또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이다영, 이재영을 두둔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어린 시절 발생했던 일을 굳이 들춰낸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올림픽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들이 기회를 잃게 됐다. 물론 심한 왕터였다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 중국 네티즌들이 어린 학생들 간의 싸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엄벌을 내릴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라고 평가했다. 2월 말에는 칼을 든 사건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강도 높은 폭력 사건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SNS로 사건의 발단이 된 이다영을 버리고 이재영이라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이며 이재영 팬과 이다영 팬들 사이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칼로 목에 상처를 낸 사람이 누구냐? 라면서 계속해서 같은 질문만 반복하고 있는 중 칼을 든 것이 이다영일 경우에는 모든 것을 이다영에게 덮어씌우고 이재영이라도 복귀의론을 만들려고 밑밥을 깔고 있는 것. 상해의 정도와 행각이 흉악스러운 송명근과 소송전까지 불사하고 있는 박상아 등 계속해서 배구 가해자들의 정체가 밝혀지고 있지만 이재영, 이다영, 김경희의 가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배구 유망주들의 인생을 짓밟고 특혜로 기회를 챙기면서 지금의 자리에 올라섰다는 점이다. 김연경이라는 전대미문의 재능의 출연으로 인해서 한국 배구계는 나름 순풍이 불었고 이른바 연경키드로 불리는 세대들이 속속들이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어느 종목이든 위대한 선수가 등장하거나 훌륭한 국제전 경기로 성적을 거두면 뒤이어 유망주들이 잔뜩 등장하게 되고 경쟁 종목과 리그에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 여자 농구와 여자 배구가 위치가 뒤바뀌게 된 것도 이와 때를 같이 한다.
학교 폭력이 밝혀지기 전에 이 두 가해자 역시 그러한 세대의 대표격 얼굴마담으로서 언론과 윗선에게 대우받아 왔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폭력과 외압을 동반한 비리와 치팅으로 밝혀지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 대리그 가운데 가장 생활체육 인구가 적고 유소년 인구도 여자 농구, 남자 농구와 파일을 나눠 가져야 하며 기본 인원수도 채우지 못하면서 문을 닫는 고교부가 속출하고 있는 한국 배구의 현 시점에서 새로운 스타와 좋은 선수가 될 수도 있었을 많은 새싹들이 새 가해자의 손에 뿌리가 뽑혀버리게 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문제다. 가해자들에게 당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그래도 배구를 하고 싶다는 일념하에 모녀의 만행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해 가해자들은 권력과 피를 동반한 폭력으로 응수했으며 이들을 지금도 옹호하고 복귀를 꾀하고 있는 배구계의 시스템과 임원,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동급생과 하급생들을 신일처럼 다루고 체벌과 집합에 신체에 상해를 입힌 전적이 있으며 감독조차 이를 묵인하고 폭력에 가담했음에도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받게 하지 않는 것을 뉴스와 인터넷으로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내 자녀에게 배구를 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을 접는 학부형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김연경의 국내 복귀로 배구의 인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시즌이 자칫 제19 감싸기와 스타 파워를 잃고 싶지 않다는 안이한 의혹으로 배구계 전체의 치가 말라버리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